좋습니다. 우리는 풀이를 할 건데 솔직히 원래 1, 2페이지에서 언급은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1, 2페이지에서 언급할 게 없어. 아예 언급할 것조차도 없어갖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건질만한 건 8번 정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한 거고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의 곱이 36입니다. 라고 주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2배가 2와 같습니다. 라고 주고 두 번째 항을 묻는 문제죠. 요거 한 번만 다시 상기해줬으면 좋겠어. 등비수열에서 두 항의 곱이 주어지면 뭐 생각하자? 얘들아 뭐 생각하자? 등비? 중앙 생각하자. 이거 생각나지? 뭐 맨날 하는 거 A1은 A, A5는 AR의 4제곱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중항이 몇 번째 항이니까? 세 번째 항이니까 얘네 둘의 곱은 세 번째 항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져서 이게 36이니까 세 번째 항은 풀마 6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 중에 어떤 애일까를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그죠? 첫 번째 항이 음수라고 했잖아. 첫 번째 항이 음수고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가려면 공비를 몇 개 곱한 거야? 2개 곱한 거지. 그래서 아래 제곱만큼 곱해가지고 A3을 만들었으니까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호 그대로 음수로 따라갔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풀마 6 중에서 어떤 애일까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알고 있는 항 기준으로 나머지 항을 표현하기로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2A4만 두고 나머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6 넘어가서 8이 돼가지고 네 번째 항을 우리가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항 알고 네 번째 항 아니까 자동으로 뭐도 구할 수 있어? 공비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6에서 4로 넘어가려면 얼마 곱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공비까지 풀고요. 문제 마지막에는 어디 갔어? 두 번째 항 물어봤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뭐 세 번째 항 할까요? 세 번째 항 기준에서 공비만큼 한번 나눠주면 되는 거라 역수만큼 한번 곱해주셔서 결과적으로 9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하자고. 그치? 오히려 9번하고 10번이 할 얘기가 없어요. 9번, 10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틀려서도 안 됩니다. 11번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 가족권에서 지금 뭐 줬냐면은 점화식을 줬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전에 있었던 항이 음수면은 이 전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고 이 전에 있었던 항이 0 이상이면 전의 항에서 3을 빼준 게 다음 항이 될 거야. 이렇게 나눠놓고 그때 이제 나조건에서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4를 더한 것과 같아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관찰을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사실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정의가 되는 거라 이건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했어야 돼? 케이스 분류부터 했었어야지. 케이스 분류부터. 처음에 출발할 때 첫째 항이 만약에 음수라면부터 시작하는 거죠. 첫째 항이 만약에 음수였었으면은 요 첫 번째 식에 들어가게 돼서 두 번째 항은 그러면 얘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A1이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2A1이면 부호 알아 몰라? 아는 거잖아. A1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 곱해서 양수로 변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항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전항이 양수니까 여기 들어가서 두 번째 항에서 3을 빼주면 돼. 여기서 3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A1에서 3을 빼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A3인 건데 문제에서 A3의 값이 A1 플러스 4와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그럼 넘어가면은 3A1이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첫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면 항상 나왔다고 무조건 답은 아니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되니까 통과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A1이 0 이상인 경우를 볼 건데 A1이 0 이상이면 두 번째 항은 자동으로 요 식으로 들어가져서 첫째 항에서 3을 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항에서 3을 뺀 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케이스 분류 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 한번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항이 음수라면 요거 따라가서 두 번째 항이 음수라면 이 말은 A1이 3보다 작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항이 지금 음수였던 거니까 세 번째 항은 그러면 두 번째 항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이 지금 현재 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요 식이 만들어지고요. 조금만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a1 플러스 6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a1 자체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서 이 값 자체가 0 이상이라면 요 식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항에서 3을 빼주면 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3을 빼주면 돼. a1 마이너스 6으로 봐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한 세 번째 항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나조건 a1 플러스 4와 같도록 하는 또 a1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밑에 식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요. 위에 식에서만 계산해 주시면 3a1 값이 2가 되니까 첫째 항은 3분의 2가 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됩니다. 그래서 a1 값을 두 개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두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최종 정답이다. 요령 없고요. 그냥 케이스 분류만 잘 하시면 돼요. 실수 안 하고. 이것도 사실은 쉬웠다. 12번도 그냥 개념을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개념을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시각이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t의 속도식을 줬습니다. 속도식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이라고 준 거고요. 문제에서 기억해서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는 거야.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업 때도 잠깐 나왔지만 한번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 특징 뭐라고? 일단 속도가 얼마고? 0이고 그리고 양쪽에서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부호에 변화가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참고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2차 식 자체를 인수분해해서 들어가주면 3t-8에 t-1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 자체는 하나의 2차 함수고 아래로 고르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절편을 구해주면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분의 8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시각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서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1에서 운동방향 바뀌니 1에서 속도 0이고 양쪽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인 겁니다. 이건 이제 완벽히 아셔야 되죠. 그죠? 니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제 가속도를 드리는데 그지?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가속도는 속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미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미분을 시켜서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6t-10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이라는 건 t값이 얼마인 순간? 2인 순간. 여기까지는 괜찮게 가셨을 것 같고요. 이때 문제에서 점 P의 위치를 물어봐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하죠? 속도식이 주어지고 저 속도식을 가지고 위치를 구하고 싶을 때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속도를 적분하면 안 되죠. 위치식이 뭐야 얘들아? 정확히 위치식이 뭐였어?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입니다. 나중에 좀 개념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치를 그냥 속도 적분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도 적분은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정확히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속도 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처음 위치에다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변화량을 더해야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처음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처음 위치 원점 출발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0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시간 0에서부터 아까 가속도 요거 2일 때까지 그 범위에서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을 가지고 정적분을 시켜준다. 정확하게는 0 플러스 적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치를 단순히 속도 적분인 줄 알고 계산을 했을 때 맞으셨던 분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처음 위치를 원점으로 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원 기출에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 값 자체가 2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B는 참이죠. 완전 개념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디귿에서는 시각이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이번엔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죠? 속도의 뭐를? 절대값을 적분했었습니다. A부터 B까지 주어진 범위에서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주면 방향 상관없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지? 그래서 속도를 지금 0에서 2까지 범위에서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아시죠? 0에서 출발해서 2가 여기 있어서 중간에 1을 기준으로 부호가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0에서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함수 자체가 0보다 위에서 놀기 때문에 절대값 자체가 양으로 열려서 적분이 될 것이고, 이어서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아래서 놀아서 절대값이 음으로 열린다. 그래서 마이너스 꺼내가지고 3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8을 정적분한다 해서 가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계산하면 이 값이 아마 5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어디 가서 6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계속 11번에 나오는 문제잖아. 이거 여기서는 12번으로 나왔지만 이런 유형은 개념을 묻는 거라 개념만 하시면 되는데 이걸 틀린다는 건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죠? 공부 좀 하세요. 한번 보시면 13번 조건 놓치지 마시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연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한번 캐치해 주시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건 F28이에요. 일단 알겠고요. 가조건에서 지금 준 식은 0 이상 12 이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줬어. 그리고 나서 식 자체가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fx가 ax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식이 주어지면은 원래 양쪽에다 숫자도 한번 대입해보고, 항상 얘기하잖아. f 앞에 이런 거 식 붙어 있으면 요거 0 되게 하는 값 한번 넣어보자 라고 했었거든. 참고로 이거 0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0이잖아, 그지? 0 한번 넣어보면은 0 곱하기 fx니까 0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도 0이어서 그냥 탈락.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자. fx식 정도만 정리하자고. 그래서 이 앞에 곱해진 애를 양변에 나누셔서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할 건데, 중요한 조건 하나 있죠? 양변으로 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제 자체가 절대로 0은 아니라는 거. 언제가 아까 0이라 했지더라? x가 0일 때 0이라 그랬지? 그건 아니라는 거 정도만 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습관이지,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fx의 x값이 k에서 k 플러스 1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한 거야. 해보자. 바로 k부터 k 플러스 1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거 말하는 거지. 그걸 계산한 값이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계산 완전 깔끔하던데? k 막 쏘고내고 12 양변을 곱해서 fk 플러스 2에서 fk를 뺀 값은 결과적으로 6입니다. 조금만 정리해 주셔서 fk 플러스 2가 fk 플러스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죠. 요거 정리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뭐 물어봤다고? F28 물어봤다고. 여기가 된 거지, 그지? 당연히 내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는 0부터 12까지여가지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28을 최대한 점점 줄여가지고 요 범위 안으로 안착을 시켜줘야 되겠지. 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첫 번째로 F28이 궁금한가요? 그럼 F28이 궁금하면 여기다가 얼마? 잠깐만요. 12지, 12. 미안. 2로 둔갑했어. 미안. 이거 맞죠? 이렇게 다시. 그래서 F28이 궁금하면은 K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더라? 16을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16을 집어넣어주시면 일단 F16 플러스 6을 묻는 거구나. 근데 F16은 아직은 요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F16이면은 K 얼마는 거야? 4는 거잖아. 그리고 F16 자체가 F4 플러스 6인 거니까 그 뒤에 6을 더해가지고 F4 플러스 12를 물어보네요. 괜찮네, 그지? 그래서 결국은 나는 F4를 구하는 게 미션인 것이고, 당연히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4만 넣어주면 돼. 4 넣는 건 일이 아니거든요? 4를 넣었다고 쳤을 때 결국 뭘 몰라? A를 모르잖아. A를 구하면 끝나는 얘기야.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A를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잖아요.
뭘 발견할 수 있어? 가에서 x범위가 0부터 12까지인데 문제에서 나조건 정리했을 때 이 정의역 x값도 12 차이가 나? 그거 발견하면 k에 얼마 넣어보면 되는 거야? 0 넣어보면 되는 거지. 여기다 k에 0 한 번만 넣어봐 얘들아. 여기다 쓸게. k에 0 한 번만 넣어보시면은 f12가 할 수 있잖아. f0 플러스 6과 같대요. f0도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겠지 그지? 요걸 발견하는 거야. 지금 준 x값이 12 차이가 나고 가조건에서 준 x범위도 0부터 12까지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f0도 f12도 써먹을 수 있잖아. 그거 발견했지. 그럼 계산이 되지. 선생님 F12는요 주어진 식에다 12를 집어넣어서 12 집어넣으면 루트 25니까 5 빼기 1 4분의 12a 다시 말해서 3a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F0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0이 아닐 때만 쓰는 건데 여기다 0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다 0은 못 넣지만 F0은 필요해. 어떻게 구해주면 돼? 그치 극한으로. 그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고 했잖아. 함수가 연속이면 당연히 0에서도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F0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우리는 같다고 보잖아요.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F0 값 대신에 극한값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식을 가지고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ax 플러스 6으로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되죠. 주어진 꼴은 0분의 0꼴이고요. 유리화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유리화 시키시면 굳이 써드리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2x만 남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ax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남아서 여기다 리미트 x 0으로 보내요. 그치? 그럼 분모는 2x니까 x 한 번씩 약분시키고 나머지 식에다 0 넣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쪽에다 0 집어넣으면 2란 말이야. 2 맞니? 2란 말이야. 그럼 약분이 돼가지고 2가 약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정리. 그러면 3a가 a 플러스 6과 같습니다가 되면서 a 넘어가지면 a 값은 우리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f4 값은 요 식에다가 다시 한번 4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생략할게요. 그래서 하시면은 최종 결과가 아마 18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되게 야무지게 평균 변화율도 써야 되고 연속성도 써야 되고 극한도 써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 요 식 하나에 여러 가지 묻는 문제이긴 한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보셨을 거고 지금 이게 sin x 그래프입니다. 이 함수를 지금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렸는데요. 지금 y는 k 직선 지나가면서 교점, 요 직선 지나가면서 교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CD 길이하고 AB 길이를 빼면 그 값이 9분의 2파입니다 하고 나서 AB의 길이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인 거죠. 한번 상기하시라고. 상악함수 그래프에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봐요? 주기성과 대칭성을 보죠. 지금은 한 주기만 그려놨기 때문에 대칭성만 생각해주면 되잖아. 일단은 이런 길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좌표 설정부터 임의로 들어가려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요 x좌표를 잠시 알파로 잡으려고. 좌표가 필요해. 참고로 여기는 파이잖아요. 그죠? 파이잖아요. 여기 파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라는 건 이만큼 길이가 알파라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대칭성에 의해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 가볼까? 일단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 빼가지고 파이 마이너스 2알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D는 지금 Y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이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나는 이 C좌표를 이번엔 파이에서 이 떨어진 거리를 베타라고 잡아서 그래서 이 좌표를 파이 플러스 베타를 하겠습니다. 두 상수값이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설정해줘야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파이에서 베타 뺀 거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CD 사이의 거리는 또 이렇게 둘 빼주셔가지고 빼주면 파이 빼기 2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빼기 2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D 길이에서 AB 길이를 빼줬더니 파이가 소거가 되면서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고 그 값이 9분의 2파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셔서
알파 빼기 베타가 9분의 파입니다 라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게 될지는 난 몰라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알파, 베타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알파는 상수 K랑 만나는 애고 베타 쪽은 얘랑 만나는 애니까 똑같이 K라는 문자가 맥이겠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찾고자 다시 돌아가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알파에 대한 식 하나 세워볼게. 알파라는 값을 사인에 집어넣으면 y값이 K라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함수에다가 알파 넣으면 y값이 K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해보자. 베타식도 세워야 되잖아. 사인 함수에다가 파이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얘는 각변형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각변형 들어가면 뭔데? 마이너스 사인 베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는 성가시니까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주고 그럼 양변 제곱시켜주면 사인 제곱 베타는 1 마이너스 k 제곱이 돼서 알파에 관한 식 정리 하나, 베타에 관한 식 정리 하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가 4개가 되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k가 4개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어? 요 k 자리 얘를 갖다 잠깐 넣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인 제곱 베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예요 라는 식이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가 뭔데? 코사인 제곱 알파. 여기까지도 아주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고 참고로 지금 보니까 제곱끼리 서로 같은 거다. 제곱끼리 서로 같은 거면 첫 번째로 둘이 아예 같던지 아니면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이 서로 같다는 말은 아예 같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근데 참고로 알파의 위치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알파의 위치는 2분의 파이보다 앞쪽이에요. 2분의 파이보다 앞쪽에 있고요. 알파 빼기 베타가 양수기 때문에 베타는 알파보다도 더 앞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랑 베타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놀아요. 0과 2분의 파이의 사이에서 놀면은 사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조건 양수 쪽에서 놀 것이고 코사인도 무조건 양수 쪽에서 놀지 않니? 내가 그리진 않겠지만 얘들아 얘도 여기서 이렇게 양수로 놀고 있잖아. 그랬는데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0이지 않는 이상 그지? 그래서 이건 탈락이고 결과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요식 잠깐만 그대로 끌고 올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인 베타와 코사인 알파가 서로 같습니다. 됐고요. 우리 알파와 베타식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식 하나만 더 구할 수 있으면 연립해서 끝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와 베타식은 어떻게 들어가줘야 될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알파랑 베타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예 뭐가 달라버려? 사인, 코사인 자체가 달라버리잖아. 그럼 이 중에 한 놈을 골라가지고 한 놈을 다른 놈으로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뭘 이용해서? 각변형을 이용해서. 각변형 이용하면 되잖아. 얘를 코사인으로 맞춰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파이에서 베타 뺀 걸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체가 이제 사인 베타가 되기도 하면서 코사인 맞춰지기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무슨 결론으로 내릴 수 있냐면 일단 마무리. 그래서 일단 코사인 값이 서로 같으면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랑 알파랑 서로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줘야 돼. 선생님 코사인 값이 같다고 무조건 각이 같나요? 코사인 값이 같다고 각이 무조건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파의 위치상 지금 코사인이 감소만 하고 있어요. 감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서로 같다는 값 자체가 각이 서로 같다는 말인 거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2분의 8임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각변형을 이용해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통일하는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알파랑 베타식 2개 주어졌으니까 한 놈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하셔서 알파 값 구하면 알파 값이 아마 36분의 11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 B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 아까 A, B 사이의 거리를 정리했었잖아요. 여기 정리했었잖아, 그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로 정리했었는데 알파 자리 아까 구한 36분의 11파이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가 18분의 7파이로 정리가 돼요. 할만하지? 첫 번째 뭐라고? 길이 표현 위해서 좌표 설정했는데 이쪽이랑 상수가 서로 다르니까 얘네 따로 문자 써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첫 번째 식 하나 구해냈고요. 그리고 이제 위의 상수도 아래 상수도 K라는 4개가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알파를 K에 관한 식으로 베타도 K에 관한 식으로 놓고 둘을 4개로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각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코사인으로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각변형 들어갔습니다. 요게 이제 제일 포인트예요. 좋습니다. 15번 가볼게요. 아쉽다. 맞출 수 있었는데 그치? P가 일단 1보다 크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함수 fx는 하나의 2차 함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px고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t값이 지금 마이너스 p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y는 아까 소개한 fx의 절대값이은 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t라는 기울기 1인 증가하는 직선 얘네가 서로 만나는 교점에 x 좌표 중에서 작은 것을 알파 t, 큰 것을 베타 t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자세히 안 써도 뭔 말인지 알잖아. 두 그래프의 교점 중에서 제일 왼쪽 교점의 x좌표, 제일 오른쪽 교점의 x좌표를 표현한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p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gt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얘기한 알파 t에서부터 베타 t까지 다시 말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간으로 해서 절대값 fx 함수에서 x 플러스 t 함수를 뺀 것의 적분값을 얘기하고요. 그 gt 함수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면 p가 얼마인가요?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맞지?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리고 갈게 얘들아. 참고로 fx 함수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x의 x 빼기 p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p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양수니까 이 절편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이때 절편이 0하고 오른쪽에 p 있는 이 함수가 지금 f 함수랍니다. 이거야, 그치? 근데 나는 그냥 f를 볼 게 아니라 절대값 f를 볼 예정이라서요. 지금 그린 그래프를 접어 올릴 예정입니다. 흰색으로 그릴게요. 그냥. 접어 올려서 요런 그래프를 만들 예정입니다. 밑에 있는 건 점점 표시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값 f 그래프를 볼 예정. 이거랑 뭐라고 얘들아? x 플러스 t가 지나간다고. 얘는 이제 증가하는 직선이니까 몰라.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 교점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나가면서 제일 왼쪽 교점 알파, 제일 오른쪽 교점 베타를 합시다. 이런 상황이야. 일단 알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두 함수를 빼서 적분시키래요. 얘들아 알아? 두 함수를 빼서 정적분시키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뭘 보라는 거야? 넓이 보라는 거지. 정확히는 있잖아.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교점 구간에서의 두 그래프로 뭐라고 해야지?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교점과 교점을 잡아가지고 두 교점에서 그 교점 안에서의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그 넓이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요 얘기를 알려면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는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개념입니다. fx 함수가 있고 gx 함수가 있어요. 둘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 합시다. 이때 두 그래프가 이렇게 이루는 넓이 S1, 여기 이루는 넓이 S2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내가 알파부터 감마까지 범위에서 두 함수를 뺀 함수를 정적분을 시켰다 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와 G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보라는 것인데
참고로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가 G보다 위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니까 양의 값이란 말이야. 그 적분을 시키면은 넓이 자체가 나오는데요. 근데 거꾸로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오히려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넓이가 아니라 실제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두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것의 의미는 물론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맞는데요. 이게 F가 G보다 더 커. 다시 말해 왼쪽이 더 커. 그럼 넓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오른쪽이 더 크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얘가 그래서 그 얘기인 거야. 두 교점 사이에서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보긴 보는 건데 누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플러스 넓이를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넓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 아셔야 돼요. 이제 가보자. 그렇구나.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놓을게. 그래서 나는 그 적분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게 내 목표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x 플러스 t라는 증가하는 직선을 저 위에서부터 데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첫 번째로는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내려올게. 그럼 아시죠, 여러분? 이 맨 왼쪽 교점이 알파고 맨 오른쪽 교점이 베타인 거야. 그래서 둘을 빼서 정도분하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그럼 이 상황은 얘들아, 직선하고 절대값 f를 비교했을 때 직선이 더 위에잖아요. 얘들아, 직선이 더 위에라니까 얘가 더 커. 무조건 얘가 더 위에야.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은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아니라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에 뭐를 붙인가? 마이너스 붙인가? 다시 말하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지면 저 정적분 값은 100% 음수밖에 안 나와. 이 넓이 값에 마이너스 붙이고. 실제로 위로 갈수록 더 넓이가 넓어지니까 값이 더 작아지겠지.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지금 최대를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면 점점 내려와야 되겠다. 점점 넓이를 줄여야 되겠네. 접할 때는 어때, 얘들아? 안 접했네? 접할 때는 어때? 접할 때 똑같지 않니? 접할 때도 이때 교점에서부터 이때 교점까지 꾸준히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서 놀고 있어서 이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적분값이 될 거예요. 계속 음수야. 최대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어. 그러다가 얘를 잠깐만 더 데리고 내려와 볼게, 얘들아. 더 내리고 와서 한 여기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죠? 제일 왼쪽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주어진 범위에서 이제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보는 건데 그럼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보게 되잖아. 그럼 뭐야 얘들아? 이때는 음수고 그치? 이땐 드디어 곡선이 위에 있게 되니까 양수고 이건 음수여서 두 넓이는 마이너스 붙이고 이 넓이는 플러스한 값이 정적분 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하겠지? 그럼 아까 음수만 많았던 것보단 조금 더 커졌겠다 적분 값이. 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내려와. 점점 더 내려와. 그럼 점점 더 내려오면 얘들아 점점 이런 식으로 더 내려오면 이제 넓이가 이쪽 넓이는 더 작아지고요. 그렇죠? 이쪽 넓이도 더 작아져. 다시 말하면 음수 쪽 넓이는 더 작아지고 오히려 양수 쪽 넓이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적분값을 최대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직선이 점점 내려와야 되겠네. 여기까지 한 거지 얘들아? 그렇게 내려오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 너무 오버해서 더 내려왔어. 픽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되면 이 절대값 f 함수하고 직선하고 이루고 있는 넓이가 요만큼이고 요만큼 다 뭐야? 음수지. 직선이 무조건 곡선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다시 최대가 아닌 거지. 점점 다시 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실까요? 그럼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적분값이 최대가 되는데 너무 내려가면 또 다시 음수가 돼버린다. 기준은 그럼 언제겠어? 0 지나갈 때 이때가 기준인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 직선 자체가 원점을 지나가는 이 순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때가 적분값이 최대구나. 내가 이해한 거야? 은성아 이해한 거야? 진짜로? 좀 조는 거 같던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적분값이란 그럼 결국은 뭐냐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곡선이 더 위에니까 이 넓이는 더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 넓이는 마이너스 빼고요. 그렇게 해서 이 넓이 더하고 이 넓이 뺀 값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2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참고로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럼 t값은 100% 얼마 얘들아?
0으로 날아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y는 x와의 관계를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넓이식을 세우려면 교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교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연립 들어갑니다. 밑에 지울게 얘들아. 원점은 알고 있고요. 요 교점은 원래 f 함수가 이렇게 생기던 걸 접어 올린 거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는 이거 마이너스로 열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 요 함수하고 얘가 y는 x라 그랬지? 이 둘의 이제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플러스 뭐냐 1 빼기 p의 x는 0과 같습니다. x는 0이다. 0은 아까 봤고요. 나머지 하나 더 구해주시면 x값이 p-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요 교점이 p-1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쪽 교점. 얘는 원래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네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때의 교점은 저 f 함수 그대로 하고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해를 구하시면 p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교점은 p 플러스 1이 되어요. 이쪽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적분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보자. 첫 번째로 0에서 바로 가자. 알파부터 베타까지면 끝과 끝.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0에서 p 플러스 1까지 아예 한 번에 써버릴게. 그래서 절대값 fx 함수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아니지. 지금 x지. x를 뺀 것을 적분하세요. 요거 계산하고. 그걸 계산한 값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다. 요거 해주면 돼. 이것도 좀 힘들게 풀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분배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적분이 되잖아요. 얘는 2분의 1 p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됐고 요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 요것만 잠깐 볼게. 그래서 0부터 p 플러스 1까지 그냥 f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잖아. 0부터 p 플러스 1까지 중에서 p를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음수였고요. p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였으니까 범위를 p 기준으로 나눕니다. 0부터 p까지는 함수가 마이너스로 열렸을 거고요. 이어서 p부터 p 플러스 1까지는 양수로 열렸을 겁니다.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해도 되겠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p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p값은 아주 간단하게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별거 없어. 그래 여기 이게 적분 때문에? 저거 근데 이렇게도 나오는 거 맞아요? 네가 직접 다 계산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복잡해? 저 진짜 엄청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이 적분 정리 잘 못하면 적분 때문에 계산 시간 다 날릴 거야. 그게 좀. 전 20까지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적보다 있잖아. 최대한 어떻게 해야 간결하게 정리할까를 좀 고민해줘. 어차피 F하고 X하고 같이 굳이 안 해도 되잖아. X는 미리 먼저 하면 되고 얘만 절대값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분리를 해주는 게 맞지. 화가 났어. 왜 그랬을까? 좋습니다. 15번째 괜찮죠? 사실은 이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살살살살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다 보면 결론이 나는 문제인데 딱 생긴 것만 보고 못하겠어 이러면 못 푸는 문제죠. 그죠? 반대편 넘어갈게요. 16번 할 얘기 없고요. 17번 안 해도 되죠? 괜찮아요? 진짜로? 안 해도 되지? 17번 그냥 우변되는 거 좌변 넘기면 모든 항이 합의되잖아. 얘기 안 할게. 18번 같은 로그 방부등식이요.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뭐 주의하세요? 진수 조건 좀 주의하세요. 진수 조건 주의하시고. 19번은 어떻게 풀었니? 한 번만 얘기해줄게. 19번에 왼쪽에 나와 있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편의상 F를 할게요. 얘가 지금 미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에서 극값 가지고 그 다음에 2a에서 극값 가지고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a가 더 오른쪽인 게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양의 실근의 개수가 1개라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지나가줘야 양근이 1개일까요? 이걸 생각한 거야. 첫 번째로는 양근이 1개이려면은 얘랑 접하는 거지. 이렇게 접해주면 0보다 오른쪽에서 근 1개 존재합니다. 근데 그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양근이 2개 존재하게 되고 그 위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도 양근은 하나예요. 그 위로 올라가도 양근이 하나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주어진 함수식에다 0 한 번만 대입시켜 보시면 0 대입한 값이 40a 제곱이 돼서 양수란 말이지.
이게 x축일 리가 없잖아. 그럼 결국 이게 x축인 거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함수 f에다가 2a 집어넣으면 0 돼. 요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맞추셨죠? 확실해? 봐봐 무슨 문제냐면 선생님 점화식이 또 나왔네요 하지 마시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등차수열 문제예요. 보시면 첫째 항이 8인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A1 8 등차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내린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점화식이 뭐냐면 bn 수열을 두 갈래로 나눠놨는데 이 같은 번째 n번째 이 등차수열이 0 이하면 그 항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bn을 만들어주고 n번째 항이 만약에 양수면은 그냥 an 그대로 데려가 이 말인 거지, 그치? 그 정도는 뭐 이해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b3 더하기 b5는 2b4 더하기 6이고 b4 더하기 b6은 2b5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이 양수냐 음수냐로 b의 첫째 항이 결론이 나지는 건데 아시죠? a가 양수잖아 첫째 항이. 그러면 이거 그대로 b가 데려가니까 일단 b의 첫째 항은 8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몰라요. 왜? an의 두 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다음 항이 양이 나올까 음이 나올까가 궁금하다는 건 공차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 공차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공차가 양이냐 음이냐조차도 모르니까 공차의 부호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먼저 좀 해보려고요. 근데 참고로 얘들아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A는 영원히 양수야. 그렇지 않아? A는 영원히 양수면 영원히 B에는 AN이랑 같아질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공차가 양수면 앞으로 모든 AN은 BN과 같아집니다. 순서 바꿔서 쓸게. 모든 BN은 AN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까지 하신 거죠? 그럼 BN은 결국 무슨 수열 되는 거야? 등차수열 되는 거지. A에 따라 등차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BN 자체도 우리는 등차수열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 보시면 그래요? 등차수열에서 두 항이 합쳐지면 등차 중항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로 이제 빠져줘서 등차 중항으로 들어가주면 2B4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B4 플러스 6과 같습니다라는 엉터리식이 나오면서 결국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공차가 양수는 아니구만.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공차가 0 아니면 음수라는 소리일 텐데, 그치? 0 아니면 음수라는 소리일 텐데, 공차가 만약에 0이면 A의 모든 항이 다 8이고, 그렇게 치면 Bn의 모든 항도 다 8이겠죠? 그렇게 되면 특히 요식이 성립이 안 되죠? 8 더하기 8이 2 곱하기 8 플러스 6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 공차가 음수군요? 요거지, 그치? 몰라. 그래서 첫째 항 8을 기준으로 점점 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얘들아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올진 나야 모르지. 그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게 될진 나야 몰라.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만약 여기서 지금 여기서 표현한 B3, B4, B5 요 세 개의 항만 잠깐만 더 얘기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B3의 정의를 내리려고 봤는데 A3의 부호가 양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B4의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네 번째 항도 양수. 혹시 보이니 여기서? 나와 오늘?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양수라고 치면 만약에 이런 경우라 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B3도 A3이고 B4도 A4고 B5도 A5가 될 거야. 그럼 얘네끼리 등차수열 이루게 되잖아. 우리가 좀 아까 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항의 등차를 이루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등차 중항 써가지고 2B4가 2B4 더하기 6이다가 된다니까. 등차 이루면 안 돼. 그래서 지금처럼 셋 다 양수여서 셋 다 그대로 나오는 거 안 돼. 여기까지 했어? 하나만 더. 그러면 수가 생각보다 양수에서 출발해서 꽤 빨리 작아진 거야. 다시 말해
모든 항이 다 0 이하인 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 항이 다 0 이하면 이제 요걸로 비행이 정의가 되면서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2a4 마이너스 2a5 해서 나오겠죠. 얘들아 a3, a4, a5가 등차를 이루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한 애들끼리도 당연히 등차 이루지 않겠니? 그럼 이렇게 등차 이루면 안 된다니까. 그럼 무슨 말인 거야? B3, B4, B5 넘어가면서 A들이 부호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되십니까? 그래요. 근데 그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나는 몰라요. 예를 들어 보면 세 번째 항까지는 양수다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양수다가 다섯 번째 항에서부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참고로 첫 번째 양수, 음수면 자료 조금 좁지만 A3에 마이너스 2A4에 마이너스 2A5 이렇게 갈 거야. 만약에 양수, 음수면 A3에 A4에 마이너스 2A5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여기가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냐 얘들아? 그랬어. 일단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문제 조건 두 번째 보시면 B4와 B6의 합이 2B5와 같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B들끼리 특히 B의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끼리 뭘 이루고 있다는 소리야? 등차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럼 B4, B5, B6이 등차를 이뤄? 얘들아 만약에 A4, A5가 음수면 그 다음부터는 여섯 번째 항부터는 무조건 마이너스 2A6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앞으로 계속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정의가 내려지면 세 개는 당연히 뭐? 등차수를 이루지? 얘는 어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요 케이스 데려가라는 거야. 찾는 거 쉽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부호 변화가 다시 한번 제대로 쓸게. A3은 양수였다가 A4, A5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소린 거죠. 이렇게 됐다는 소린 거네. 찾았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B3은 그러면 A3이고요. 그지? B5는 뭐냐면 마이너스 2A5가 됩니다. 그죠? 이 B4도 마이너스 2A4가 되고요. 플러스 6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등차 수열에서 내가 아는 항 첫 번째 항 있으니까 나와 있는 모든 항들을 첫째 항 기준으로 그지? 첫째 항 8을 기준으로 공차 2개 더했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 4개 더했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첫째 항 8 기준으로 공차 3개 더했고요. 플러스 6을 했습니다. 요거 하면 공차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거 풀어서 공차 구해주시면 공차 값이 아마 마이너스 3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솔직히. 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B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B의 첫째 항부터 출발해서 세 번째 항까지는 양수일 거라서 B에는 다 요걸로 정의가 내려져요. 그래서 B에는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까지 가고 아시다시피 네 번째 항부터는 이제 요걸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항들이 다 마이너스 2가 붙어가지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4 더하기 A5 더하기 쭉 가가지고 10번째 항까지 총합이 됩니다. 뭐 등차수열 한 번씩 가셔도 되고 우리 정리하는 거 배웠잖아 얘들아. 여기서 등차수열 3개 쪼르륵 더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3A2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얘들 이것도 쪼르륵 정리할 수 있잖아. 이거 뭐 등차수열 한 번씩 가셔도 되는데요. 이거 지금 항의 개수 몇 개예요? 네? 맞아요. 7개. 7개죠? 홀수개고요. 이거의 제일 가운데 항 얼마죠? A7이죠. 그 이렇게 쭈르륵 더하면 뭐라고?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항의 개수 7개에다가 가운데 항 A7. 이걸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럼 나 첫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아니까 두 번째 항, 7번째 항 구할 수 있어서 그대로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아마 155라는 값 나올 거예요. 문제 좋던데? 예쁘던데 문제? 문제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 네. 땅바닥만 보고 있던데? 이거 보고 있는데요. 그래? 잘했어. 이해하셨을까요? 은성씨 듣고 있나요? 눈을 뜬 건가요? 됐나? 넘어갈게. 생각보다 할만하지?
번호 보고 쫄지 마. 21번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오늘 했잖아. 이런 거. 그래프 따지는 거.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죠,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삼차함수가 있다.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하지 마시고 상수 아니까 식세우죠. 이거 하지 마. 당연히 아니고. 양수 p와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gx함수를 두 갈래로 나눠놨습니다. 일단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 범위에서는 fx 3차함수를 그대로 그리고 x p보다 오른쪽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래. 이게 뭐야? 기존 함수 뭐 한 거야? x축 방향 p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 평행이동 한 다음에 실수를 했다고. 그거야. 평행이동하고 실수배한 그래프가 gx 그래프. p보다 오른쪽에서 그려집니다. 일단 뭐 알겠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표현이 주어졌는데 우리 이런 거 너무 반갑잖아.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가입니다. 특히 어디서? p에서 미가입니다. 이런 말이 주어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생겼어. 너무 좋아. 미가면 뭐니까? 연속이니까 연속성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 p는 게 서로 같습니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위에다 p 집어넣은 fp는요 아래다 p를 집어넣은 k 곱하기 f0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f0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f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fp가 0이구나. 뭐야 절편 하나 또 알았네. 참고로 p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0도 아니야. 이 3차 함수 0하고 p 두 절편을 가지는군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또 좌미 우미 비교해보셨지 않았을까요? 함수 미분 안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시면 당연히 f'x, x가 p보다 작고요. 얘는 합성함수 미분하셔서 일단 건미분 곱하기 속미분 해봤자 1 이렇게 해서 위아래 p 집어넣은 좌미와 우미가 같습니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f'p와 k 곱하기 f'영이 같습니다. 아쉽게도 나는 f'p나 f'영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깔끔하게는 못 나오고 그냥 관계식 정도만 구하고 끝낸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gx가 0과 같습니다. 또 gx 0과 같습니다 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에 gx의 극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2분의 3루트 3이라 주고 F4의 값을 F 완성해서 4 집어넣으라는 문제.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할까요, 여러분? 그래프 들어가 주셔야죠.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가 뭘지부터 찾아보자. 얘들아, 나 알고 있는 거 꽤 있어. F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거하고 0하고 양수 P를 절편으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럼 가장 단순한 애부터 가보자. 가장 단순한 애 뭐? 접하는 경우부터 갈게.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F가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절편이 0이고 두 번째 만나는 절편이 양수 P라고 했고요. 이것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인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써먹지 못했던 조건 두 번째 요거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0일 때 미분계수 값에 K를 곱하면 P일 때 미분계수가 된대요. 참고로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P일 때 극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P가 0이에요. F'P가 0인데요. F'0은요 이미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양수에다 K 곱해서 0이 되려면 K가 0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 조건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돼. 그런 식이면 얘도 안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F'0은 0인데 K 곱해도 0인데 근데 P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 양의 값이야. 그래서 보통 접하는 경우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접하지 않는 거지. 지울 게 이제 아닌 거 알았으니까 접하지 않는군요.
그럼 뭐야 얘들아? 절편 두 개가 무조건 있는데 접하는 건 아니면 무조건 세 실근 갖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첫 번째로 무조건 이렇게 세 실근 가지는 그래프군요. 그래서 절편 하나가 0이고 절편 하나가 P인 건 아는데 나머지 절편은 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좀 해보자면 0P 다음에 맨 뒤에 Q라는 상수가 붙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조건 한 번만 다시 보시면 F'P면은 이때 접선의 기울기고요. F'0일 땐 이때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 걸로 보아 이때 K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이때 K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요. 일단 이 정도는 파악했어. 자, 그 다음 우리 뭐 하기로 했었냐면 gx가 0과 같습니다 라는 실근 구하기로 했었어. 근데 졸지 말고 좀 들어봐. gx가 0과 같습니다 라는 실근 보기로 했어. gx가 0과 같습니다면 얘하고 얘 0 되는 거 찾자는 거잖아. 그지? 일단 한번 쓸게 얘들아. 일단 흰색으로 할게. fx가 0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실근은 t보다 작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k 곱하기 fx 빼기 p가 0과 같습니다. 이때에는 p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거 만족하는 헤드를 일단 모아보려고요. 여기까지 하셨죠? 해볼게 얘들아. 첫 번째 fx가 0이다의 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입니다. 그 중에 p 같다도 안 붙었어? p보다 무조건 작은 범위에서의 해니까 앞쪽에서 해는 무조건 0밖에 안 됩니다. 뒤쪽은요 당연히 k랑 곱해서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했잖아 f는 0과 p와 q에서 0이라니까 그래서 요 동그라미 값이 0과 p와 q면 0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을까? 그럼 그때의 x해는 뭐냐면 첫 번째 x 빼기 p가 0이려면 p거나 아니면은 2p거나 아니면은 p 플러스 q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거 다 되는 거 아니고요. p보다 큰 범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p보다 큰 범위, 자 p 크거나 같다니까 들어가. p 양수니까 2p가 p보다 클 거 아니야. 얘도 들어가. q 양수니까 p 플러스 q도 p보다 큰 거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네요. 그럼 얘가 말하는 실근의 총합이라는 거는 요렇게들을 지금 다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4p 플러스 q가 되는 건데요. 그때 그 실근의 합을 2p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2p는 마이너스 q다라는 식이 나와요. 이상하다. p도 q도 양수인데 어떻게 둘이 부호가 반대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 세 실근 만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0과 p와 q의 위치가 좀 달라지나 보다. 이번에는 0하고 p 사이에 q를 끼워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똑같이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재탕합니다. fx가 0과 같습니다. 실근 3개인데 p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실근이니까 일단 첫 번째 근은 0과 q 들어가집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똑같아. 이거 0 되게 하는 거 x값 요거 3개인 것도 다 똑같아 계산. 근데 이번에는 p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p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럼 얘 되고요. 얘도 되고요. 그 다음 p 플러스 q에서 q 또 양수니까 되는 거잖아. 이번에도 3개 다 돼. 하시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나와 있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해봤어. 그럼 p가 4p가 되고 q는 이제 2q가 돼요. 이 둘의 총합이 2p입니다 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보면 이해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하나밖에 없네 이제. 딱 하나네. 쭉 가셔서 그래프가 확실해졌어. q가 제일 앞이고 즉 q가 음수였구만. 0이고 p구나. 아까 사실 여기서도 K범위 봤어야 되는데 요 범위 빼먹었네 그지? 뭐 아닌 건 확실해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보자면 P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에 KB의 항어가 같습니다. 이때는 K가 양수였겠지. 빼먹고 갔어. 근데 아무튼 아닙니다. 얘는 이제 다시 가보자. 가조건에서 F'P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양수고요. F'0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인데 K를 곱해서 부호가 바뀌었어? 이것도 K가 뭐야? 음수거든요. 이건 짜잘한 것도 다 구해놔야지. 또 해보자. 첫 번째 fx가 0과 같습니다. p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해를 구해보세요.
네, P 빼고요. P보다 작은 범위에서면 이번엔 Q까지 들어가네요. 두 번째가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3개인 건 맞는데 P 이상만 들어갑니다. 그럼 P 이상이니까 P 들어가고요. 이 P도 들어가는데 이번엔 P 플러스 Q 못 들어가요. 그렇죠? Q가 지금 현재 뭐야 얘들아? 음수잖아. 그럼 P에서 Q를 더하면 P보다 작은 수가 됐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에는 그러면 P하고 2P만 들어가집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보시면은 이번에는 3P에 플러스 Q가 되는데요. 그 값이 아까 전에 2P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P 값이 마이너스 Q입니다. 이건 말되잖아. Q가 음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나는 저거 Q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P라고 할래. 그래서 Q는 내가 막 만든 거잖아. 이제부터 Q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P라고 할래. 여기까지 왔어. 되셨을까요? 그래프 찾았다 얘들아. 이제 뭐 세워? 식 세워줘야지. 그치? 식 세우러 갑니다. 여기 할게요. fx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고요. 절편이 3개이기 때문에 x의 x 플러스 p에 x 마이너스 p를 가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p제곱 x라는 함수가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가족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대로 뒀는데 이제 계산해 주셔야죠. 안 할게 얘들아. 가족권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몰랐던 p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k 값이 여기에서 우리 마이너스 2라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세요. 됐습니다. 되셨죠 이제? 자, 다 끝나가요.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gx 함수, 다시 이제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그래프를 봐야 된다. g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큰 극값을 2분의 3루트 3이라 합시다. 요거 이제 들어가주면 돼. 지울 게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본격 gx 그래프를 그려보려고요.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첫 번째로 P보다 왼쪽에서는 fx를 그냥 그린다고. fx 함수가 원래 이거잖아. 절편이 마이너스 p, 0p 이렇게 가지는 함수. 참고로 무슨 함수야 얘? 기함수잖아. 그치? 원점 대칭인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야 근데 이걸 다 그리는 건 아니고 p까지만 그려 이거잖아. p보다 왼쪽만 그려. 아까 뭐라고 얘들아? p보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다시 그려볼게. 기존에 이렇게 생겼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라고? p만큼. 그 이 모든 좌표들이 p만큼 옮겨져서 마이너스 p는 0으로, 0은 p로, p는 2p로 옮겨져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옮겨지겠지. 평행이 됐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 할 거냐면 k 실수를 했는데 아까 k값 얼마라고 했지 얘들아?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긴 그릴 건데 음수를 곱한 거야. 그럼 음수를 곱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x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인데 나는 p보다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k 실수배가 개수가 2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2잖아. 그럼 기존의 함수값의 전체적으로 2배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2p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최종 G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럼 당연히 말한 가장 큰 극값이라는 건 요거 말하는 거야. 요것만 찾아주면 돼. 요건 어떤 애야? 다시 돌아가봐. 야 원래 f 함수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요 극대값 원래 극소값을 올려서 2배 한 애지만 어차피 이 극소값 올린 거나 이 극대값이나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극대값의 2배 한 애야. 분위기 되지. 이 극대값을 2배 한 애야. 그럼 우리 극대값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 극대값을 찾으려면 원래는 미분을 해야 하지만 원래 함수가 뭐라고 얘들아? 원점 대칭 함수라고.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또? 비율관계를 알고 있잖아. 이때 비율관계를 제대로 쓰셔야죠. 원점 기준으로 얘들아 1대 루트 3이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쪽도 요렇게 1대 이렇게 루트 3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요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고? 그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의 요 함수가 f 함수였잖아.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p를 집어넣으면
기존 함수의 그때값이 나오는데 그것의 2배를 한 값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극값 2분의 3루트 3이 됩니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P값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때 나오는 P값이 아마 2분의 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함수를 다 알았잖아. 마지막에 4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고 그 값이 아마 55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우리한테 막 그렇게 낯선 문제는 아니야. 문제에서 일단 뭐래?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라는 이 지수함수에 위에 서로 다른 주점 a, b가 있고요. 일단 그릴 거고요. y는 로그 2의 x 빼기 k 플러스 1, 요 로그 함수 위에 점 c가 존재합니다. 지수함수, 로그 함수 같이 주어지면 뭐 의심해? 혹시 역함수? 이거 의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니네 혹시 역함수? 이게 좀 의심이 돼가지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봤어요. 요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봤는데 아시죠? 밑이 2인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랍니다. 얘가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지수함수의 입장에선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이고 로그 함수 x축 방향 k만큼 평행이동이면 y축 방향 k만큼 평행이동이잖아요. 이놈의 역함수는 얘인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뭔가 비슷한데 아니네 이런 느낌 들어. 근데 사실은 둘이 아무 관계 없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 왜냐면 역함수를 구해서 요놈을 x축 방향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역함수를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둘만 놓고 보면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역함수를 쓰나 마나 잘 모르겠는데 가조건에서 확신을 주는 거죠 사실은. AB를 이었을 때 그 AB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다 뭐 쓰라는 거야? 역함수 쓰라는 거라고. 특히 기울기 1이래잖아 얘들아.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AB 2점, 여기 위에 C 1점 이어가지고 삼각형 ABC를 만들면 걔네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이야.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만족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해서 이건 뭐 마지막 얘기지만 K의 합을 구해서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제곱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뭘 하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보는데요. 일단 지수함수 요렇게럼 생겼고요. 로그 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같이 볼 거니까 y, x 정도 그려놓게 해라. 일단 필요할 거야. 너무 가까이 그렸어.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x축, y축 없이 그리는 이유는 k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그렸다가 헷갈리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게 나와요. 얘가 지금 지수함수 써드릴게.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함수. 얘가 y는 로그 2의 x 빼기 k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뭐라고? 이 곡선 위에 두 점 A, B를 찍어가지고 이었을 때 그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y는 x하고 기울기가 평행하겠죠. 그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y는 x 미리 그려놨어요. 기울기 1 나왔길래. 자, 그리고 뭐라고? C는 요 곡선 위에 있어. 그래서 요 곡선 위에 C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 점을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이 된답니다. 이런 얘기가 주어졌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읽고 할 일 있어. 할 일 뭘까? 좌표 설정보다도 더 먼저 할 일이 있어. 배웠어. 그렇지. 얘들아 우리 뭐 알아? A, B 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 알고 뭐도 알아? 길이도 알잖아. 배웠잖아. 뭘 배웠는데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와 길이를 함께 알고 있나요? 서아 우리 월요일에 했잖아 이제. 뭘 그립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뭘 얻게 되죠? 두 점의
평행이동 관계를 구할 수 있죠. 기억하실까요? 가볼게 얘들아. 얘네 잠깐 그대로 데리고 가볼게. 그 상황이 지금 뭐냐면 A, B를 가지고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본 거야. 요 길이가 지금 2루트인데요. 그죠? 2루트인데요. 기울기가 1이라 그랬어요. 거기 45도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길이가 얼마인 건가요? 얼마냐고? 2인 거지. 뭐 알아냈어? A점에서 B점으로 가려면 X축 방향 2,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구나. 이거 발견해줘야 돼. 우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지? 그걸 알면 좌표 설정할 수 있지. 해볼게 얘들아. A좌표는 그러면 2로 T, 잡아가지고 곡선에 대입해서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입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어떻게 갔다고 얘들아?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그럼 B의 좌표는요. 이거 써있다. T 플러스 2,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로 갔습니다.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지 우리? 대입 항상 똑같아. 기억해 얘들아? 직각삼각형 그려서 평행이동 관계를 알아냈으면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서 좌표 설정을 하고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좌표 설정했지 얘가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건 써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곡선에 뭐 했어? 대입했었어.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이 가. 곡선 위의 점이라 대입했습니다. 이거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도 대입해봐요. 그러면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라는 이 Y값은 X자리에 T 플러스 2 집어넣어서 2의 T 플러스 3제곱 플러스 K와 같습니다. 해주면 K가 아주 깔끔하게 소거가 되고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8, 2의 T제곱이고 얘는 2, 2의 T제곱이니까 넘어가면 6, 2의 T제곱이고 즉 2의 T제곱이 3분의 1임을 알 수 있으며 T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3분의 1 보기 싫으면 앞으로 마이너스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기 마음. 그래서 T값이 갑자기 나왔어. T에 지금 당장에 쓰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쓸게. T는 일단은 T로 갈게요. 여기까지 별 무리가 있냐 이거야?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것도 써먹었고 일단 정삼각형임을 또 이용을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A, B, C를 이어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었는데 A, B는 이 곡선 위의 점이지만 C 혼자 여기 있어. C점에서 뭐 해? C점에서 뭐 할 거야 얘들아? 수선의 발 내려줘야지. 그렇지 않니? A, B 한 곡선 위의 점이고 C 혼자 여기 있어. 우리 이따가 이거 수직임을 이용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역함수 써야 되는 거 느낌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C 쪽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셔야 되겠죠. 내렸다 치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가야겠다. 내렸습니다. 내림과 동시에 그러면은 우리 아시죠? 이게 정삼각형이면 요 각이 60도고 이게 30도니까 요 길이는 그러면 루트 2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그럼 루트 6이 되겠네. 길이도 혹시 모르니까 구해줘. 그럼 뭐야? C가 수선의 발이 내려졌을 때 요 점은 사실상 A와 B의 중점인 거 아니냐고요? A와 B의 중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어디 갔니? 중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둘의 중점 좌표는요. 둘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니까 2t 플러스 1을 나누기 2해서 t 플러스 1. 두 좌표 둘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해봐. 그럼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 점 알아냈어. 요 점 알아냈어. 이제 나 뭐만 알면 끝나더라. 지금 좌표 설정하고 있잖아. A 좌표 설정하고 평행이동이어서 B 좌표 설정했고 그 다음에 C 쪽에서 정삼각형 성질 이용해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 중점임을 이용했어.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이제? C 좌표만 구하면 끝나거든? 근데 C 좌표는 어떻게 구해?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럼 수선의 발 내린 순간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C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서 마이너스 1, 얘는 Y는 X. 특히 아까 여기서 기울기 1임을 읽어보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들의 역함수 관계를 쓰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자 그랬잖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얻어낼 거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곡선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y는 대칭 관계를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지금 있잖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역함수인애를 평행이동하면 그렇게 되긴 해. 해보자 얘들아. 지금 참고로 내가 새롭게 만든 이 C하고 이어준 이 중점은요. 이 곡선 위의 점은 아닙니다. 이 곡선 위의 점은 아니고요. 생김새 한 번만 보시겠어요 여러분?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애예요? 얘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왔어요. 어디 위의 점인 거야? 어디 위에 점이야? t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잖아.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2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위의 점 아닌가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요 곡선 위의 점인 건데 그러면 내가 만든 요 AB 중점의 좌표는 요 노란색 곡선 위의 점인데 사실상 요 놈도 얘하고 지금 직접적인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이해했어 얘들아? 얘의 역함수는 참고로 얘야. 그러면 우리 뭐 해줄 거냐면 지금 내가 만든 이 지수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얘네들도 서로 무슨 관계니? 서로 무슨 관계? 평행이동 관계잖아. 그럼 얘네들의 평행이동 관계임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대칭이동 시키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돌아와봐. 그래서 복잡하니까 데리고 올게 얘들아. 지금 현재 내가 새롭게 그리는 지금 중점이 있는 요 곡선은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보려는 건 요 놈의 역함수예요. 요 놈의 역함수는 얘란 말이죠. 얘는 어디쯤에 있어 얘들아? 주어진 함수가 2의 x제곱이 2의 x 빼기 1제곱이 됐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거고 k 플러스 1이 k가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진 거지. 요거지 그지? 그럼 얘들아 이 곡선에서 이 곡선으로 넘어가려면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마일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저 중점 잠시만 m이라고 잡을게. 이 중점의 좌표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1만큼 평행이동하고 뭐냐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점의 좌표가 역함수가 있었다면 역함수 위의 점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근데 그 역함수 위의 점하고 이 함수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C하고 그 점을 이었을 때 서로 대칭으로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저 점을 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 얘를 가지고 y는 x 대칭 이동 시키면 그 점이 C접한 거지. 내 말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다시 갈게. 못 알아듣는 중요한 분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예요. 둘이 지금 서로 직접적으로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얘네 지금 얘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의 역함수인을 찾아서 걔를 대칭 이동하는 방법을 쓰는 거야. 얘네들이 직접적인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주어진 곡선을 평행 이동하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C쪽에서 아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 관계를 최대한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대칭 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요 점이 요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는 걸 일단 캐치하고 일단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역함수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참고로 1씩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요것도 기울기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기울기도 마저 떨어지잖아. 그래서 요 점에서 요대를 끌고 와서 이 점을 가지고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그 점이 C라고. 이해했을까? 그래서 그 말이야. 직접적인 역함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 아닌 놈을 평행 이동시켜서 둘의 역함수 관계를 이용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럼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요 점을 가지고 이 중점 좌표 아까 구했던 얘를 가지고 아까 뭐 한다고요? x축 방향 1, y축 방향 마일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그러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1 갔으니까 t 플러스이고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가 되겠지. 근데 이 점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점 C의 좌표가 나와요. 자, 점 C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y 좌표만 바꿔주면 되니까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t 플러스 1이라는 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런 길이 구한 것도 써먹어야지. 이런 길이 구한 것도 써먹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 아까 중점 M, 아까 M이라 표현했었죠? 중점 M과 얘를 이어준 요 길이가 루트 6임을 써먹어줘야지. 이건 어떻게 써먹어? 요 3분의 길이가 루트 6임을 써먹어야 해. 다 왔어요. 점과 직선 사이로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미 아까 한 얘기예요. 얘가 지금 얘랑 수직이라며 이게 기울기 뭐라고 아까 니네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근데도 안 보여? 저기서 선을 봐. 그냥 한마디가 딱 있는데 요 점의 좌표 얘고요. 이 점의 좌표 얘인데 얘네 이어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요 길이 루트 6인 거 알아. 응? 뭐라고 은성아? 뭐? 맞춘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리 해서 화났어. 어?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 얘 지금 기울기 알잖아. 마일. 길이도 알잖아. 루트 6. 두 좌표 알았잖아. 평행이동관계인 거지.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잖아. 피타고라스 쓴다고? 평행이동관계를 쓰겠다고. 봐봐. 저 좌표가 지금 현재 t 플러스 그대로 쓰기 그냥 t 플러스 2, 안 보여. t 플러스 2,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좌표가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 t 플러스 2겠죠? 이렇게 이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죠? 길이가 루트 6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길이도 알고 기울기도 알죠? 뭘 그리면 돼요?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45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좌표 잘못됐는데. 저도 잘못 때렸어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쌤이 그렇군요. 그러네요. 오다 놓고 왔네요. t 플러스 1, 안 보여. 2의 t 플러스 1제곱? 멀어서 안 보인다니 노안이라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결과적으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이 길이 하나당 얼마씩인 거니? 루트 3씩인 거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평행이동 관계 또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x 좌표에서 루트 3을 더해서 얘가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이 y 좌표에서 루트 3 빼서 얘가 됩니다 하셔도 어차피 같은 식입니다. 해서 정리를 해볼게. 최종적으로 x 좌표로 할게. t 플러스 1에다가 루트 3을 더하면 2의 t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가 돼요. 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k 값 구하기였어.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넘어가가지고 t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제곱 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 지금 말이 t지 t 알고 있어요 우리. k값 알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k 나오는 거거든. 좀 당황스러운 게 k 값을 묻는 게 아니라 k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 뭐야? 또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얘 지울게인데? 얘 살려야겠다. 어떡하지? 얘를 지울게. 합이라고? 또 있다는 거 아니야?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이 문제 그래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하나로 고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확실하게 딱 하나로 고정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줄 수 있거든? 이거 안 줬잖아. 무슨 말이야? 지금 요 두 역함수 관계 있잖아. 막말로 요 곡선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로그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AB가 있어서 이렇게 정삼각형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럼 거꾸로잖아. 거꾸로잖아. 오히려 아까 뭐 했어? 어디 갔어? 여기서 요 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3 가서 C가 된 거잖아. 저 상황에서 뭐야? 요쪽 점에서 거꾸로 왼쪽으로 루트 3 가야 C가 되는 거 아니겠니? 요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면
똑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야. 그지? 기존 값에서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만들어줬어요 라고 하면 두 번째 K값은 t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의 t 플러스 1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두 K값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자, 둘 더했어. 그러면 2t 플러스 2 루트 3 소거되고 요거 2배가 되면 지수에 이제 1 하나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t 플러스 2제곱 해서 들어가주면 되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S값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S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뒤 네, 맞아요. 마이너스를 붙인 뒤 그 뒤에 3분의 1을 더하세요 라고 한 거거든. 이제 t 자리에 마이너스 로그 2의 3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 넣어주시고 특히 여기다 마이너스 2의 로그 3 넣어주시면 해볼게. 얘가 플러스 로그 2의 4잖아. 그럼 둘이 만나면 로그 2의 3분의 4 아닌가요? 아이고, 그럼 둘이 만나면 3분의 2의 로그 2의 3분의 4면 3분의 4인 거잖아요. 거기서 3분의 1을 만나면 이겠네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는 소거되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결국 마이너스 2t 남게 되고요. 이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2t면 2로그 2의 3. 즉 다시 말해 로그 2의 9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2의 지수로 올려주세요 되는 거예요. 계산하셔서 얼마? 한 문제는 어려워야 하잖아. 얘들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발상은 최근에도 자주 나왔던 얘기예요. 저기 뭐야, 평가원 기출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무슨 얘기야? 처음에 출발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같이 줬는데 둘이 직접적인 역함수 관계는 아닌 거야. 둘이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나와 있는 곡선을 평행이동하면 역함수는 만들 수 있어. 역함수를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 조건에 기울기가 1이라는 정보를 줬으면 보통 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y는 그리고 시작한 거야. 그 정도는 이제 느낌 오셨을 거고. 처음에 시작할 때 두 점을 이어준 직선의 기울기하고 길이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했고요. 평행이동을 알아가지고 좌표 설정한 뒤 곡선 위에 대입해가지고 t값 찾는 건 늘 하던 거였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 점 C의 좌표에서 정삼각형이니까 저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둘이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둘의 관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자체가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기출 포인트. 점 자체가 어떤 곡선 위의 점인지를 살펴보셔서 걔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직접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하고 정리를 해준 거야. 그래서 요 점을 평행이동시켜서 그것을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가 C좌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둘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길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다시 직각삼각형 설명 안 할게요. 됐을까요? 근데 22번은 뭐 늘 이쪽 파트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실 다른 문제들은 평소에 우리가 봤던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뭔가 해석을 잘 못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낮에 했던 수업에서도 이슈가 그거였잖아. 너네는 해석을 잘 못해. 해석을 해주면 푸는데 해석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걸 잘 못해 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오답하시면서 뭐뭐를 놓쳤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 실수한 거 있으면 어떤 종류의 계산 실수를 했는지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막 88점인 줄 알았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 그럼 실수를 했다는 거잖아.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